돈을 취업 필사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네. 오늘 소개할 기업과 직무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금융공기업을 봤어요. 네. 바로 그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금융공기업을 맞아요. 봤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그런가요? 아까 우리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네. 금융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공단. 그중에서 사무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공기업은 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처럼 공단이라고 하고 또 네. 어떤 기업은 또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공단과 공기업의 차이 네. 무엇인가요? 공단과 이제 공사. 예, 한국전력공사나 뭐 한국철도공사나 공사라고 하죠. 네. 좋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실제 면접에서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단과 공사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을 우리가 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공사처럼 공공적인 일도 해요. 공익적인 일도 하지만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보다는 역시 공익적인 측면과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또는 국가적 사회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인데요. 오늘 보는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냐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단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이 그냥 막연히 공기업이 아니라 어떤 곳은 공사, 어떤 곳은 공단.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최소한의 의미 정도는 알고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차이점을 저희가 잘 알게 됐으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텐데 어떤 곳인가요? 네, 먼저 연역부터 좀 살펴보면 1987년도 10월 19일에 국민연금법에 의거해서 설립됐고요. 네. 의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보통 이제 직업이 없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직업이 없게 되면 소득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즉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직업을 갖지 못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아울러 각종 복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아까 이게 제가 어디 산하라고 했죠?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했죠. 보건복지부 네. 산하. 그래서 국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잘 가꾸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네. 이 국민을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한테 일정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기관을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 특히 뉴스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1987년도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설립 때부터 연금을 넣으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연금을 받고 그러니까요.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시면 여러분들 그 급여 받으면 급여로 온전히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다 안 줘요.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많이 떼갈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몇 대 가나 싶을 텐데 특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이거는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사업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유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보험을 알아서 떼가는데 이렇게 나와서 직장을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냐 등등.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재원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유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해당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결정 및 지급에 관련된 일을 하고요. 세 번째,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의 복지 증진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슬로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두 분 알고 계실까요? 국민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두 번째는 슬로건, 연금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라임이 있더라고요. 예. 국민을 든든하게, 든든하게. 든든하게, 연금은 튼튼하게. 아하. 예.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좀 여러분들 알고 가세요. 저도 제 옆자리에 나연 MC가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든든하고, 네. 그런 의미의 든든이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노후 대비 1순위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준생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그쵸. 금융공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네. 지원하기 전에 알고 가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공기업 취업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홈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뽀개라. 그게 좀 뽀개라. 모니터를 죄송합니다. 보게만 안 되고요. 뽀개라. 네. 홈페이지에 뽀개라. 대해서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게 바로 전략적인 목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언론상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제가 좀 볼게요. 네.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이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과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떼내서 아니면 저처럼 어떤 개인 사업자가 금액을 지불해서 국민연금에 기금을 모수로 만들긴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어느 일정 시점 되면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받는 거냐라고 하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도 역시 1국민 1연금 실현한다. 그다음에 국민이 만족하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구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4번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지난 시간부터 제가 두 분을 계속 괴롭혔던 게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네. 여쭤봤잖아요. 4가지 키워드. 3가지. 아, 세 네, 가지. 3가지. 3가지 키워드. 세 가지. 그중에 네. 그런 것들과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ICT 기반의 대국민 네. 서비스 강화인데 요건 제가 내용을 조금 갖고 왔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아니 국민연금이랑 ICT 서비스랑 그러니까 무슨 뭔 연관이 관련이지? 있어? 네. 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공단의 업무 환경 혁신 그다음에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전북 지역 쪽에 있어서의 ICT 생태계와 동반 성장의 실현,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어서의 산업 동반 성장 이 부분도 좀 보고 있고요. 공단, 기업, 학계 간 협력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요. 전북 지역 내의 금융, 또 기금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양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국민연금공단이니까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국민 편익과 또 사회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좀 개방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일반적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저는 4번 ICT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은 네. 국민이 신뢰하는 기금 운영입니다. 신뢰하는. 예. 우리가 국민연금이 그 돈을 그냥 갖고 있다가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민연금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죠. 돈을 불리는군요. 예, 이걸 바로 운용이라고 해요. 운용. 네. 운영이 아니라 운용이라고 운용. 합니다. 네. 운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다변화를 통해서 돈이 될 곳에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임 투자, 운용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선제적 위험 관리 강화한다. 기금 운영 인프라 확충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행정직을 좀 들어가는데 이쪽 어떤 투자라든지 자금 운용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투자에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어디 산하에 둬야 된다라는 등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국민 체감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네. 이건 이제 좀 쉬울 거예요. 전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질 향상시킨다. 경제적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강화한다. 이런 것들도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MPS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ICT 생태계 쪽에 있어서 전북 지역과 뭔가 연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내용. 그래서 상생과 협력으로 공동체 이익 창출한다. 국민 참여 기반 서비스 개선, 공정하고 혁신적인 기관 운영 이 정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 말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개념 하나만 좀 뭔가요? 말씀드리면 이게 뭘까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압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대주주라고 하면 거의 국민연금공단이에요. 네. 우리들의 그렇죠.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업이 운용을 할 때,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서 그런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스튜어드십 코드고요. 네. 이 부분은 그럼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뭐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의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이 제도를 강화해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잘 그 경영 활동을 하게 할 거고 국민연금공단은 최대한 자율성과 어떤 독립성을 주면서 잘 운용을 하게 할 거냐 이 관점 한번 꼭 생각해주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 꼭 한번 챙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채용 절차도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블라인드 네. 채용을 채택하고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요. 스펙추얼의 열린 채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용보증기금이 서류 전형 몇 배수에 뽑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35배수.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굉장히 나연 MC의 그러게요. 오늘 날인데요.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를 확인하시는 수능 날인 만큼 그렇습니다. 35배수도 35배수. 사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은 10배수입니다. 10배수요? 아. 더 어렵죠. 적네요. 예, 그래서 아마 서류 전형부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필기 전형을 통해서는 2배수 선발하고요. 다음에 인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전형 실시합니다. 네. 특이한 게 이 필기 점수랑 면접 점수를 5대5로 5대5 합산을 해서 합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부터 뚫어야 되니까 10배수의 서류 전형을 뚫기가 국민연금공단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서류 그럼- 잘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10배수라고 하면 보통 몇 명 정도가 뽑히나요? 그러니까 서류에서는? 최종 합격자에 비해서의 10배수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인가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서요. 달라요. 예,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네. 10배수를 산정하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서류 전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서류를 좀 접근을 해야 할지 그것도 네. 궁금한데요. 일단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이드를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접근하실 때는 일단 또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이 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한국사 같은 같아요. 그렇죠. 사무직무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보니까 국어 능력 인증 3급 이상, 오. KBS 한국어 능력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아, 네, 저 갖고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네, 몇 급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몇 급이세요? 네. 저는 2+급. 저도. 그래요? 네. 여긴 3+급 이상이면 아하. 요건이 된 두 분 지원하시겠습니까? 연금공단?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재무설계사, 그다음에 네. 한국사 능력 검정 3급 이상은 오.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6급 갑하고 네. 을하고 필기 시험도 약간 다른가요? 예, 약간 다릅니다. 필기고사는 보통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랑요, 네. 우리가 전공시험이라고 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보는데 6급을은 직업기초 능력만 봅니다. 오. 의수문이라고 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여기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바로 조직 이해 능력. 아, 이 네 가지 조직. 과목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예. 근데 이 필기가 많이 어렵나요? 예, 필기는 어렵죠. 아. 어렵지. 예, 시스템이니까요. 아무래도 시스템. 근데 우리 나연 MC 정도면 뭐 쉽게 풀 것 같네요. 네, 명석. NMC는 스튜어드십 한 코드에 6개월 정도 대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면접은 이제 다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면접관과 지원자가 다수인 다대다 면접 형태입니다. 네. 다대다요. 네, 다대다 네. 면접입니다. 다대기 아니고요. 네, 다대기 아니고요. 네, 다대다. 다대 1도 아니고 다대기도 아니고 다대답니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내가 면접장 들어갔는데 다대다예요. 면접관이 나의 얘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듣는단 오, 말이죠. 그럼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개수, 그러네. 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대다 면접에서는 첫 번째 두 갈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두 것이 갈식으로. 좋고요. 두 갈식. 예, 거기에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타이틀을 많이 넣어서 면접관이 듣고 궁금한 사항들을 아니면 면접관이 듣고 내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는 사항들을 걸리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대다일 때 좀 궁금한 게 네네. 자기한테 이렇게 시선이나 뭐 집중도가 떨어진다면 네. 좀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저 근데 할 말 있습니다 이러는 건 어떤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죠. 조금 면접관마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아, 계시고요. 호불호가 갈릴 수 근데 웬만하면 면접의 어떤 룰을 따라서 아.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눈빛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번에 눈빛, 내가 하는 자세, 얘기 태도. 잘 들어라. 예, 어. 그런 식의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이 약간 인성 면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네네네. 하는데 사실 인성 면접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성 면접이란 네. 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나연이라는 사람이 이럴 거야. 이규혁이라는 사람이 이럴 거야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비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죠. 네. 눈빛, 그렇죠. 태도. 이런 그래서 거.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인재상 찾아가야죠. 인재상. MPS의 인재상. 인재상이 창의인이고 전문인이고 소통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저는 전문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지 않고 소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여지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성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뭔가요?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 이나연 씨, 면접, 네. 이나연 씨는 사무직을 하기에는 약간 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러니까요. 면접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당혹스럽잖아요.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럼 네. 내가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 네. 면접관님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럼 둘 여러분들이 중에 뭐가 낫나요? 아까. 후자가 낫죠. 아. 예, 그러니까 바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 뭐라 그러죠? 상대방의 화를 일단 진정시키고 감정을 다스려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장에서 질문 받으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압박 면접 딱 받게 되면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약간 힘드니까 그렇죠. 예.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 봤는데 면접관이 나한테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면접관이 나의 인성을 평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가끔 이제 나연 MC가 저한테 면접관처럼 약간 압박을 가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 굉장히 좀 회사 생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뭐 그건 제 그거 마음에 진짜인 것 있는 지금 같은데요?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요. 역으로 알겠습니다. 네. 압박에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네. 인성에 관련해서 그럼 압박 면접과 포함해서 네. 어떤 질문들이 좀 나오는지 인성 질문을 제가 기출을 좀 찾아보니까 네. 약간 또 추상적인 질문들이 나와요. 자, 우리 오. 이교육 씨. 네네네.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책임 뭐가 있을까요? 책임. 책임이란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 저에게 알겠습니다. 주어진 짐입니다. 짐입니까? 짐짝 이런 같은 면접이 겁니다. 좀 희한하게 가는 거예요. 자,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네.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말이 어렵죠. 네, 그리고 너무 너무 어려운데요? 브로드해요. 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정답이 없긴 한데 저는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줄여줘라. 제가 생각할 때 책임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건 책임이 무엇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책임은 그거로 생각하셨어요. 그럼 본인은 그렇게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 궁극적으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거에 관련된 나의 책임감. 이야기니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마지막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거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내자라고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을 받으신다. 너무나 광범위한 어떤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다 하면 줄여주시고 빨리 그 뒤에다 여러분들 사례를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고문에 있는 어떤 업무가 무엇인지 아냐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아.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단순히 사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 바탕으로 내가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해봤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도 꼭 정리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험 묻죠.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아마 실질적으로 경험. 여러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없을 텐데 어떠한 경험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를 통해서 배웠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요. 또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상사 시리즈입니다. 상사가 시리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킬 때 야,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 그러니까요. 네, 일을 저도 할 요즘 때. 그 고민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현직자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신입이잖아요. 네. 신입은 약간 물들었다는 느낌보다도 좀 약간 풋풋한 느낌. 예, 풋풋하고 좀 원리 새싹. 원칙을 예, 네. 그런 부분들로 지켜주는 답변을 만드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풋풋한 느낌. 그다음에 출산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점점 대한민국이 아하. 진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어디에선가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모수를 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출산율이 낮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급해야 그러네. 될 대상은 많아지고 국민연금에 뽑아내야 될 모수는 없어지는 야,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냥 출산율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출산율을 왜 물어볼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동안에 내가 준비했던 어필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어필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는 측면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필을 그럼 아, 예, 면접관님, 제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량을 참 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 같은 부분들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 통과율이 10배수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부상을 하는데 네.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어떤 역량 강조하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세 가지 문항이 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재상이 나왔어요. 인재상 중에 인재상. 하나 골라서
당신과 연관된 경험, 활동, 노력 등을 포함해서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라는 겁니다.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 여러분들은 아마 창의인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다수가 소통인이실 것 같은데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 중에서 내가 창의나 전문이나 소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요. 네. 결국에 이거 인재상이지만 결국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관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이 직무와 이 기업과 경쟁력 있는 경험을 소싱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은 누구냐? 입사 시 어떠한 거구로 임할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제 생각에는 국민이에요. 당연히 국민이겠죠? 국민이죠. 네. 국민이라고 정의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잘 기금 운용을 해서 네. 사람들한테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직무 쪽에 있어서의 기업 방안, 즉 포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좀 해주셔서 기업과 조직에 관련된 이해 능력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3번이 제일 네. 중요해요. 본인이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채용 직무와 가장 밀접한 내용,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정량적으로 쓰세요. 사무직무라고 한다면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배운 지식, 네. 그다음에 하셨던 가장 경쟁력 있는 경험을 어. 잘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 대한 거를 많이 묻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보면. 공기업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서 좀 표현해 봐야 할 역량들을 쭉 짚어봤습니다.